저는 미드십 차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차를 안 탄 지 이제 2주가 됐는데 과연 시동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안 탄 게 어차피 제가 2주 뒤면은 스웨덴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일 정도 이제 차를 못 타가지고 시동을 못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차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겸 해보려는데, 일단 이렇게 빨간색 깜빡이는 거 보니까 뭘 인식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자, 일단 문까지는 열었고, 과연 시동도 무사히 걸릴지. 시동 안 걸리면 낭패입니다. 바로 벨로스타에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포르쉐는 왼쪽에 이제 시동 거는 거 있고, 네, 뭐 안전운전 하라고 하고, 이놈의 라디오는 맨날 켜지는데 끄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동 한번.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 엔진 온도랑 수온은 10도, 11도 나와 있네요.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야, 2주까지는 버티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인데요. 이제 안전벨트 매고, 이게 참, 제가 이거를 DJI 나노라는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게 아이폰으로 찍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으로 찍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로 찍으면은 좀 화질구지? 뭐 아무튼 여러모로 만족도가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또 카메라 잘못이 아니라 쓰는 사람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시 또 갖고 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카플레이가 또 왜 안 켜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카플레이 연결하고, 페어링 실패. 조졌습니다. 이거 시작부터 뭐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카플레이 모듈 쓰고 있는데, 모듈이라기보다 그 무선 동굴을 쓰고 있거든요. 유선으로 하면은 자주 빠져가지고, 그래서 잠깐 뺐다가 다시 껴보고. 과연 잘 켜질까요? 반응이 없네요. 일단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모듈 죽었나? 아니 이거 무한데, 이거 대비 없으면 못 가는데. 잠깐 이거 해결하고 다시 키겠습니다. 다행히 켰네요. 이거 일단 뭐 718 모델들 다 공통일 것 같은데, 이거 PCM 안 되면은 이 볼륨 노브 있잖아요, 이거 꾹 누르면은 PCM 재부팅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초기화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뚜껑 열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비가 와가지고, 제가 오늘 또 뭐 카메라 키운 이유는 제 채널 이름이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또 미드십 라이프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미드십 차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차 처음 입문했을 때는 이제 드리프트 잘 되는 M 이런 거 좋아하고, 미드십 차는 사실 막 일단 가격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뭐 살 수 있는 차는 대부분 FR이나 뭐 FF 이런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 방식이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위주로 이제 타다가 어쩌다가 이제 미드십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이제 결정해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지, 뭐 이걸로 성공해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그러고 보면은
사진으로만 저장하면 이제 보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으면은 나중에 보면서도 이제 편하게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거나 이럴 때도 좀 더 설명을 제가 길게 안 해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테마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쩌다가 미드십을 타게 됐는지 그 변천사, 뭐 제 약간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의 기변 스토리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원래 이렇게 두 명만 타고 다니는 투시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유가 뭐 어디 다니거나 이럴 때 꼭 뭐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뭐 태우고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못해도 4명은 탈 수 있는, 문이 2개인 건 상관없었어. 어차피 뭐 뒤에 자주 태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못 태우는 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패밀리카 형태를 갖고 있는, 또 그 중에서 또 고성능차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변 스토리. 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타고 있는 포르쉐 718 박스터랑 그 직전까지 탔던 메르세데스 AMG의 G63 차량을 왜 사게 됐는지, 그리고 그 G63이 지금은 벨로스터 N으로 이제 출퇴근이나 데일리를 하고 있으니까 왜 그 사람은 또 벨로스터 N을 또 사가지고 그걸로 또 데일리를 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차가 덥네요. 22도 낮췄네. 네, 그래서 영상이 이제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제 718 박스터랑 G바겐이랑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컷 편집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뭐 사진 추가 이 정도. 그래서 그냥 아마 이 영상에다가 두 가지 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제 첫 차는 118D였어요. BMW. 그때 이제 BMW 118D를 사게 된 게, 어릴 때부터 그 독일 독삼사의 차량에 대한 이제 매거진이나 뭐 그 당시에도 뭐 탑기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BMW 타면 어떤 느낌일까? 뭐 너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차로 이제 실용성도 좋고 밸런스도 좋다고 얘기가 나 있는 118D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18D를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탔다 보니까 사실 사면서 진짜 무서웠어요. 차값이 3천만원, 오토바이는 이제 비싸도 2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이라는 차값을 지불하고 사기에는, 뭔가 오토바이는 주차 공간에 대한 뭐 생각도 딱히 안 하고,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공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 기준에는 집을 사는 거와 같은, 내가 해도 되나? 뭐 이 나이 때 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가 26살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대를 해군 학사장교로 갔다 와가지고 아마 소위 1년차 때 그걸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 다음에 어릴 때부터 이제 몇 번 샀다가 팔아봤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있잖아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실제로 사게 되면은 이제 거치대가 없으면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거치대가 없는 거를 집에 갖고 있어봐야 뭐 학생 때 공부하고 이래야 되니까 자주 하지도 못하고, 뭐 자주 못하면은 아시겠지만 또 재미가 또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팔았는데, 이제 그때는 군 숙소에 살기도 하고 나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사보자 해서 이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제 인생 첫 서킷 간 게 아마 118D로 인제 스피디움을 갔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아세토 코르사로 이제 인제 연습하고 118D를 타고 이제 갔는데, 기록도 당연히 뭐 처음 타는 거니까 전자장비도 못 끄고 2분 뭐 7초 뭐 2분 뭐 그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분 10초 7초 잘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탔는데 타보고 나니까 조금 궁금한 거예요. 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로는 내가 좀 탔는데 실차로 익숙해지면은 어디까지 잘 타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던 중에 그때 하필 2019년도 4월 정도부터 그 유튜브 하시는 데저트 이글님께서 MX5 ND2 미아타에 대해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데저트 이글님 영상 보면서 저 차는 뭔가 이제 키워드로 보면 완벽하거든요. 수동에 1020km쯤 나가는 공차 중량과 뚜껑도 열리고, 그리고 차량 가격도 그때 좀 리즈너블 했거든요. 한 4,290만원인가?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싼 값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은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차 사거나 뭐 그럴 때 많이들 하는 생각 있잖아요. 이 차 사서 평생 타야지, 이런 마음으로 128D 때랑 마찬가지로 MX5를 사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118D를 한 9개월 동안 23,000km 엄청 많이 탔어요. 첫 차다 보니까 맨날 타고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그 상태로 이제 MX5 기변을 하고, MX5가 휠이 좀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뭐 멋있는 휠은 아니었어요. 제 기준에는 좀 빵빵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 샀을 때는 중2 1년 차였는데 그때 뭐 월급 뭐 얼마 됐겠어요. 뭐 한 200 언저리였을 것 같은데, 거기 없는 형편에 또 이제 NK에서 휠 사서 설포지 끼고 그러고서 이제 서킷을 또 가게 됩니다. 아세토 코르사에 MX5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차량을 연습을 많이 하고 인제를 갔는데, 뭐 전자장비 켜고 어택을 하고 쿨링을 한다고 쿨링을 하는데, 그 몇 번 코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메가 있잖아요. 그 시계탑 있는 곳, 거기서 쿨링하고 있는데 스핀을 해가지고 잔디밭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망했다, 해보지도 못한 카라이프 이렇게 끝장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뭐 엄청 긴장하면서 탔죠. 근데 또 그때 보니까, 영상을 다시 보니까 창문은 또 올리고 있더라고요. 차 안에 먼지 들어오는 게 싫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ND2를 갖고 뭐 지금 에버니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도 많이 타고, 네 그렇게 했는데, 유일한 단점이랄까요? 좀 제 기준에서 쉽지 않았던 거는 2인승이다 보니까 저는 차 한 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때도 졸려도 잠잘 수도 없고, 짐을 실고 싶을 때 많이 실을 수도 없고, 또 옆에 변속기, 지금 박스터로 보여드리면은 이쪽 부위에 변속기가 있어요. 변속기가 좀 튀어나와 있는 곳. 그래가지고 그쪽이 이제 조수석 공간을 침범하다 보니까 실내가 좀 많이 비좁았죠. 제가 5월달에 사서 10월달에 팔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차가 또 작기도 하고 창문이 이제 나에게 가까이 있고, 그래서 썬팅도 처음에 한 것보다 뭐 그 당시에는 더 좋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솔라가드 퀀텀을 거의 100만원 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그 작은 차인데도 왜 100만원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제가 퀀텀을 3번인가 더 했는데, 그때는 엄청 쌌는데, 아무튼 그걸 했는데 결과적으로 원래 유리가 단열 유리가 아닌 차량들에는 썬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막말로 제네시스 GV80에 일반 썬팅한 게 미아타에 비싼 썬팅한 거보다 훨씬 더 덜 더울 거예요. 왜냐면 저 차는 기본적으로 솔라 글래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더위와 그 비좁음을 참지 못하고 팔았죠. 사실 더 큰 이유는 그때 이제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했는데, 모임에 이제 F87M2 N5 엔진을 가진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차를 태워주셨는데, 와 이거 미아타로는 잘 안되는 파워 슬라이드랑
뭐 드리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성능 후륜차 특유의 그 뒤가 살랑살랑 거리는 느낌, 그거에 또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M2RE를 또 시작을 했죠. 미아타가 마음에 들었는데 미아타가 막 이제는 만족스럽지 않게 되고 M2를 또 엄청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M2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천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사겠어요. 월급 200 받는 중인 1년차가.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중고로 알아보게 돼서 한 5,300쯤 했나? 15,000km 정도 탄 M2 LCI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가져와서 서킷도 이제 아세토크로사를 연습 많이 하고 와인딩도 좀 이제 연습해보고 B패독 가서 드리프트도 연습해보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뮬레이터로 연습했던 게 실제로 이제 다 되구나. 그 차로 인제 처음 갔을 때 나왔던 랩타임이 순정에 페로도 DS 2500인가 그거 끼고 타이어는 이제 한국 타이어 RS4 끼고 그때 51초 1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더 잘 타시는 분들은 40초 대도 찍으시겠지만 저는 그때 차량을 이제 입문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뭐 그때 영상 지금 다시 보면은 진짜 못 탔죠. 뭐 핸들은 또 왜 저렇게 흔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M2를 이제 사서 만족하고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M2도 8개월 동안 한 2만 몇천 킬로인가 타서 거의 4만 킬로까지 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군 생활을 서울에서 이제 했는데 중2 2년차가 되니까 저희 과장님께서 너 이제 해군 가서 뭐 장기 복무 하려면 해군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진해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제도 멀고 영암도 멀거든요. 그리고 저도 본가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집까지 오게 되면 M2 타고 오면은 마일리지가 장난 아니게 늘어요. 왕복 거의 한 700km. 그러다 보니까 M2를 이제 그 월급에 유지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차량을 이제 좀 연비가 잘 나오고 저렴한 차를 좀 타봐야겠다 해서 그때 탔던 게 이제 르노 클리오 타보고 420D 그랑 쿠페, 이제 둘 다 중고로 구매해가지고 타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울산에서 활동하는 레이싱 팀에서 시뮬레이터 대회를 내보내고 싶은 이제 열망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시뮬레이터 선수로 이제 얼떨결에 레이싱 팀에 이제 합류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레이싱 팀에 남아있는 벨로스터엔이 이제 하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TT를 나가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을 이제 뭐 타고 다녀도 된다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벨로스터 N을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벨로스터 N으로 이제 뭐 TT도 나가서 경기도 나가고 뭐 너무 만족스러웠죠. 벨로스터 N 차도 제가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 M, AMG, 뭐 포르쉐 다 타도 N이 그 약간 음식으로 따지면 마라탕을 먹는 것 같은 그 자극적인 맛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N이 어떻게 보면 난 제일 재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만큼 정말 잘 탔습니다. 그래서 그때 T팀에서 이제 차 빌려주신 분께도 너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때가 이제 2021년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심레이싱 대회를 많이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심레이싱 대회를 한 4개, 그리고 벨로스터 N 대회도 나가고, 그때가 이제 제가 대위 1년차였죠. 그래서 뭐 그때 상금도 꽤 받고 재밌게 정말 잘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겼던 시절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대위 1년차만 하고 단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다 보니 직장이 이제 없잖아요. 그리고 뭐 차를 더 타고 싶은 마음도 딱히 있지도 않았고, 전 사실 차를 좋아했지 레이싱을 좋아한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은 아마 동일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취업을 하필 했는데 첫 회사가 이제 신사동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신사역에 주차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차에 대한 뭐 그게 있는 것도 없었고,
그때 사실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제 차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 4월쯤인가 GR86이 대기가 막 2년이 걸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계약금 500만 원을 막 받으면서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GR86도 수동의 경량 나름 경량이죠. 펀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사면은 내가 평생 탈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GR86을 시승도 해보고 아마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를 6개월만 다니게 되고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일단 차는 접어두고 뭐 이제 다른 걸 좀 해보자 해서 GR86 계약한 것도 취소하고 정말 그 어머니가 예전에 타시던 아반떼 HD를 5만 킬로인가 받아서 한 3년 정도는 탔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뭐 차 살 돈이 없기도 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차를 다 내돈내산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아반떼 HD를 23년도 9월까지 타다가 GV80을 사게 됐거든요. 아 이거 말하다 보니까 그냥 짬뽕 돼버렸네. 그냥 섞어서 할까요? 이거 나눠봐야 뭐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자동차 연대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GV80을 사서 이제 와이프랑 결혼 준비도 할 생각으로 이제 좀 큰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 탈 생각으로 당연히 차를 살 때는 10년을 타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니까 그 생각으로 GV80을 샀죠. 와 이거 SUV가 살면서 처음 타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SUV를 안 타시기도 하고 가족 중에 SUV 있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 타봤는데 이거 만족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 짐도 잘 들어가고 뭔가 그 높은 시야에서 보는 그 만족감 뭐 그런 게 있어서 또 GV80을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또 뭐 잘 탔습니다. 근데 GV80만 있으면 또 아쉽잖아요. 그 차 좋아하는 사람들의 또 열망이 꿈틀꿈틀하지 않습니까? 아까 계약했다가 취소했다고 했던 그 GR86 있잖아요. GR86을 결국에 사게 됩니다. 근데 거의 즉시 출고 가능한 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영상에도 나왔던 김정수 선수랑 거의 같은 시기에 커플카로 샀습니다. 정수가 빨간색 차를 샀고 저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로망 같은 색상인 실버. 그래서 샀는데 야 진짜 서킷 가면 차가 기가 막혀요. 너무 재밌고 뭐 거의 드리프트 머신이고 뭐 그 차량도 당연히 문 2개에 포시터다 보니까 활용성도 괜찮았고 뭐 트렁크에 자전거 접이식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만족도는 높았는데 뭐 NGR 행사도 다녀왔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일반 도로에서 리어가 조금 탄탄한 세팅이다 보니까 아 이게 와이프랑 좀 같이 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가가지고 GR86을 갖고 있으면서 그때 하필 또 가슴에 남자하면 팔기통 또 이제 그 마음이 불어가지고 C63을 기추하게 됩니다. C63이 좀 이제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8기통 차량을 처음 타보기도 했고 거의 인생에서 처음 소유해보는 벤츠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내가 타도 되나 라는 생각으로 긴가민가한 생각으로 이제 샀는데 그 차도 은색이었거든요. 그리고 차도 진짜 예쁘고 차에 이제 카플레이 모듈도 비싼 돈 주고 설치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족하고 탈 줄 알았지만 근데 한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승차감이었어요. 이거 거의 뭐 승차감 충이죠. 86도 승차감 안 좋아서 팔았다. 뭐 C63도 승차감 안 좋다. GV80도 사실 판매하게 된 계기가 뭐 첫 번째가 이제 승차감이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C63을 팔고 제가 GLC63을 샀거든요. 8기통은 너무 좋고 벤츠 특유의 그 주행 질감도 좋은데 이거를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러다가 사게 된 게 GLC63이었어요. 에어서스가 달려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그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좋아하는 승차감 있잖아요. 약간 배 타는 듯한 출렁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운전할 때마다 이제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이제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갖고 있는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정말 너무 만족스럽게 6개월 정도 한 10,000km 탄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도 6개월 타고 팔았던 이유는 이게 제가 지금 기변이 좀 많잖아요. 뭐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변 많이 하다 보면은 취등록세가 이제 장난 아니잖아요. 그것만 몇 천만 원 썼겠죠. 그래서 한 번에 가야 된다. 차를 이렇게 기변을 많이 하다가는 1년에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가장 비싼 차 G바겐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옛날부터 너무 타보고 싶었던 차기도 하고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게 왜 좋아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타협을 보려고 랭글러나 디펜더를 시승을 해봤는데 결국 G바겐이 제일 좋았어요, 제 기준엔. 어쨌든 차량 가격이 디펜더 3.0 디젤 대비 거의 2배기도 하고 안 좋으면 안 되죠, 그 가격이면. 그래서 탔는데 진짜 G바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도 G바겐 디젤 계약을 그때 탈 때 넣어놨는데 지금도 디젤 나오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살면서 탄 차를 2번 타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어쨌든 G바겐이 그런 만족도가 있었고, 와이프도 재밌어 했고, 저랑 같이 이제 타셨던 가족분들도 다들 이제 너무 좋아했거든요. 동생은 제가 그 차 탈 때마다, 동생은 여동생인데 와 오빠 이 차 너무 허세 가득이야, 허세 가득 이러면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뭐 재밌어 한 건지 싫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가족들도 다 재밌게 타고, 와이프랑도 이 차 타다가 뭐 어떤 차랑 접촉사고 나도 우리가 크게 다칠 것 같진 않다라는 그 든든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너무 만족스럽게 탔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차를 사다 보니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차량에 나가는 리스료도 엄청났고, 차량이 혹시나 파손되면은 감가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됐고, 그래서 6개월 정도 타다가 또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차를 좋아하는데 그때는 이제 GR86도 이제 팔아서 와이프 타라고 미니쿠퍼 이제 컨버터블을 이제 사서 이제 같이 그것도 뭐 컨버터블 라이프를 잘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차가 4대였을 거예요. 뭐 캐스퍼 일렉트릭, G바겐, 미니 컨버터블, 그리고 와이프 차 한 대 있는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차가 너무 많기도 하고 서킷을 탈 수 있는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미니 쿠퍼 컨버터블도 노멀이었고 G바겐도 마리 AMG지, 그걸로 누가 서킷을 타겠습니까? 뭐 미샤 형님처럼 간이 크신 분들은 니르도 그걸 타시지만 그래서 아무튼 고민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데일리 만족감이 높은 차만 타다 보니 서킷 탈 차가 없고, 서킷을 가면은 좀 겁이 난다? 나의 실력이 점점 퇴화되고 있다? 이게 계속 느껴져가지고, 그래도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한 유지비에 서킷을 탈 수 있는 차를 찾아보자 하면 이제 뭐 후보가 여러 개 있었죠. 뭐 G바디 M3, G바디 M2, 뭐 포르쉐 911,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있었는데 수출이 지금 몇 년째 겹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911 당연히 수출 때문에 비싸고, M3, M4도 수출 때문에 진짜 비싸요. 새 차보다 더 중고 가격이 비싸서 새 차는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른 브랜드도 타보고 싶어서 이제 생각한 게 718 박스터, 뭐 카이맨, 뭐 GT4 뭐 이런 게 있는데, 와이프랑 결혼해서 또 이제 아름다운 미래도 그리고 이제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차량에 나가는 돈을 너무 또 많이 하다 보면은 미래가 없는 삶일 수도 있으니 용도에 맞는 차로 합치자 해서 718 박스터 4.0을 가져오고 미니 쿠퍼 컨버터블이랑 G63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차를 사게 된 이유가, 포르쉐는 일단 사면은 4년이 기본 보증입니다. 그리고 보증 연장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거든요. 1년에 2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쌀 수 있는데 이런 컨버터블이나 박스터처럼 어떤 특정 세그먼트의 대표가 되는 차들은 감가가 또 적기 때문에 그 돈이 사실 그 돈입니다. 차가 감가가 덜 되는 만큼 보증 연장에 쓰면 되고,
보증 연장되고 소모품 쿠폰 있는 차가 유지비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타면 되는 거지. 포르쉐 정식 보증 연장은 또 15년까지 되기도 하니까 제가 뭐 항상 이런 차를 살 때 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은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모든 차량을 사왔는데 그 수많은 기변을 하는 동안 아직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생각을 하고 타도 아이는 태운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 애초에 하지 말고 내가 잘 탈 법한 차를 타보자 라고 생각해서 박스터를 샀고 거의 3-4개월 된 것 같아요, 산지. 근데 지금도 이제 만족하고서 잘 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이 차를 사서 또 열심히 타보자라는 생각으로 미드십 라이프라는 채널명을 갖고 그런 타는 경험들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자 또 차를 구매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재미있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송년회 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기록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뭐 두서없이 중간 과정 막 다 생략하고 차 이름만 거의 얘기한 정도로 날아간 차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혹시나 댓글로 뭐 그 차에 대한 상세한 후기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은 제가 그것도 작성해서 또 영상 해볼 테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3배가 더 누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항상 가정에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상 진짜 끌려고 했는데 실수로 길 잘못 들어가지고 망했습니다. 지금 15km짜리 톨게이트까지 통과해야 돼요. 인천대교를 건너갔다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 망했습니다. 아주. 아, 이거 인천대교 톨비 비싼데 아 이거 너무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네. 아 죄송한데 이거 잘못 들어와서 회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네. 회차로 갖고 저 간판 보이시죠? 네. 아, 회차로가 있고 편도는 내야 된답니다. 아무튼 신기한 경험을 또 해보네요. 아 이거 아무튼 이제 진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은 편도 통행료는 내셔야 되고 왕복 통행료는 안 내도 면제가 된다는 사실, 꿀팁 감사합니다. 네.